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재표결할 때 뭐 반란표가 나올 거다. 8표까지 안 나와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난주에 의총에 가가지고 무지성으로 정부가 뭐 하는 걸 다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발언하면 뺨 맞을 소리죠. 뺨을 맞을 소리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탄핵 결정문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인치로 파면이 돼서 이제 8대 0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국가에서 가장 최고위직에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면 그 직에서 파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거거든요. 그 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파면이 된 것인데 그때 주인공은 이제 최순실 그리고 딸 정유라, 조연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무슨 나라야?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 질문을 더 던져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지금 자녀가 없다 보니까 아이 입시까지는 손을 못 댔지만 네.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건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선거 개입이라는 이 공천 개입 사건까지를 보면서 이 공천 개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농단까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또 얘기하게 여기 이제 건희화재, 건희생명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부패하고 썩어도 네. 이거 지금 도를 넘어섰다. 근데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라고 하는 부부가 윤석열 부부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수사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꾸준하게 자기가 수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이 더 누적되면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재표결 물어보셨지만은 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표결을 하면 이제 법안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쓰면 그 거부권 자체도 자기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수사 방해 사실상의 그것도 거부권의 오남용이라서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큰 건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은멸의 범죄를 감춰주는 일에 동참할 것이냐? 그럼 국민의힘이 저는 소멸의 길을 간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지금 뜨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저는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무기명이기도 해주셨는데, 하니까요. 무기명이니까. 전 이번에는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예. 일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 패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다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장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더러 순장합니까? 이 상황에서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왜 네. 순장합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임기는 정해진 것이고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또 이제 재선을 바라고 있고 정책에서 해야 되니까 함께 몰락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한다는 거죠. 원외 인사들은 예. 대통령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없으니까 아하. 자리를 받으려고 소위 말해 무지성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무지성 지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키를 쥐고 있는 그 108명은 아니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여기에 순장을 하냐고요.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음... 아, 물론 이제 수돗물 드신 분까지 계시니까 제가 뭐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상을 전제하고 본다 그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순장할 거야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건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뺨을 올려칠 준비를 국민들의 뺨을 국민들이 지금 회초리 네. 지금 몽둥이로도 말 안 들으면 뺨을 지금 때릴 각오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그 신지호 부총장이 네. 뺨을 때려 싸대기를 네. 올려붙이고 싶다 이 얘기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신청을 하고 있는데 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떨까요? 독대 신청하면 대통령이 안 받아줄까요? 수시로 전화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김민전, 인요한 네. 이런 사람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수시로 전화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친윤계 지도부들은 마음껏 전화하고 네. 마음껏 독대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철저히 지금 고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말 객소리라도 정말 꺽소리라도 하고 한번
뭐라도 한번 해보고 정말 이렇게 전국을 풀어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은 벌써 중도 사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사시켜갖고 아하. 고립시켜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뭔가 유효한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됐을 때 네. 통과 안 되더라도 정말 뭐 7표가 나왔다. 한 표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전략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저 말로 폭언이나 할 게 아니라 싸대구를 날린다 이런 폭언을 할 게 아니라 표로 보여준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뭐 2-3명이에요. 그래서 8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예. 최소한 4-5표라도 찬성표를 만들어서 아하. 뭔가 경고를 줘야 그렇게 아니 사람들 앞에서 모멸감은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막 이제 추경호, 김민전, 인유하고는 뭔가 전화를 잘하고 독대를 예.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 본인은 막 한사코 이렇게 거부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우습게 보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회까지 와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발언도 했는데 만약에 재표결 과정에서 뭐 1표 2표 나오고 끝난다, 뭐 안철수로 끝난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할지 모르지만 몇 표 안 나오면 진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리더십 타격을 입게 되겠네요. 이 재표결 결과를 보더라도. 근데 이런 뭐 정치를 저도 본질을 좀 네. 관찰하자면 권력에 있어서 무승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2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를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서로 다투기 네, 네. 때문에 이걸 뭐 권력 투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건데 이게 뭐 소고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물놀이 갔을 때 물사대기 때린다 그러잖아요. 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어렸을 때 저도 뭐 MT 가거나 이러면은 네. 했던 뭐 생각도 좀 나는데 이건 국민의힘이 지금 표사대기를 한번 날릴 때죠. 용산에 대해서 이게 표로 한번 정신 한번 차려라 하고서 10표에 소신표, 소신의 뺨. 소신뺨표를 지금은 날려야 될 표싸대기. 때가 그러니까 표싸대기, 그러니까 물싸대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 용산에 대해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고 지금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라가 그렇죠. 이렇게 망가졌고 예. 김대남 비서관이 직무대리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했어 막 이러잖아요. 여론 조작을 그 고발 사주를 언론에 대해서 아니 우리 헌법에 방송통신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예. 헌법의 가치인데 헌법의 가치를 비서관이 무너뜨려도 됩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일을 비서관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비서관이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데 아하. 그 비서관 한 명이 지가 뭔데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로열티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스스로 할 사람은 아니야. 아니 이원모 비서관급도 안 되잖아요. 이원모한테 밀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힘을 가지고 거기서 혼자 단독으로 이런 범죄 행위를 합니까?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 대통령까지도 위험해지는데 야. 그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사람 영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네. 입 막아주려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보험이라도 드러나야 돼. 진짜 그래서 보험에 제가 그날 나갔어. 건의화제 얘기한 거예요. 김대남 비서관이 저한테 모티브를 준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화제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라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하수인이거나 무슨 몸종이 아니라면은 이분들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한테 거수기처럼 이러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수인이냐? 그러면 이제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그게 뭐 표도 많이도 아니에요. 옛날에 탄핵할 때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막 30-40% 그러니까 30-40표가 덩어리로 움직여 가지고 맞아요. 그때 탄핵이 236표 나왔습니다. 꽤 많이 움직였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아주 소수 정예가 그냥 용산을 향해서 우리를 무시해? 에라이 표싸대기나 받아라 이래가지고 8표만 보내드려도 네. 이거는 그냥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결기는 좀 국민의힘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은 평생 끌려다니다가 같이 망한다. 저 그걸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만약에 거부권 행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에선 의결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국회에 왔을 때 만약 이 기회도 놓치면은 진짜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끝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재표결 결과 폐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발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될 또 발의해야죠. 될 또 때까지. 발의하고 예. 요새 보니까 뭐 4일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다. 얘기가 음. 많은데 뭔가 이제 4월 총선 그 공소시효가 네. 10월 10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소시효를 넘겨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 법안이 뭔가 좀 이렇게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 본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0월 4일날 하면. 거부권이 행사되면 10월 5일 어. 토요일에도 긴급 저기 공소시효 전에 이제 통과시키기 공소시효 위해서. 해서 뭔가 예. 좀 그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어허. 있고요. 사실은 그 불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거는 경찰, 검찰, 우리나라 사법 그 범죄 잡는 그 시스템이 가동되면은 네. 다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다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지금 2번, 3번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사자와 관련된 본인의 배우자, 네. 본인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2번, 3번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냥 25%로 급락하는 걸 아닙니까? 그 국정 지지도가. 근데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느 드라마 대사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막 던져가지고 했던 맞아요. 그 장면이 그 떠오르는데 명대사죠. 사랑은 명대사죠. 움직이는 사랑은 거야. 움직이는 거야. 네. 똑같습니다. 권력은 어. 움직이는 거야. 즉 권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예, 움직이느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 이제 지나가고요. 힘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근데- 뭐 피할 수 없죠. 근데 그 숙명인데 네. 너무 정치를 못 해가지고 그 권력의 누수가 더 빨리 와버렸죠.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법원에서 방통위도 스톱 걸렸죠. 네. 그리고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방조죄. 공소장 변경이 검찰에서 이루어져서 네.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방조범으로 유죄까지 나와버렸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는 법원 움직이죠. 검찰이 또 움직이죠. 국민의힘이라고 안 움직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권력의 풍향계, 권력의 중심추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못 받아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뭔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있다간 다 죽는다라는 그 위기감이 저는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법원도 움직였고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면 네.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할 차례 아닌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고 그냥 일련의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운영을 너무 엉망으로 해왔고 네. 지금 이 사안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들의 그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 속에서 한패가 되기에는 너무 이건 부담스러운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불결시키면 언제까지 도망갑니까? 민주당이 또 발의하고 임기가 자기들만 깁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길어요. 그러면 더 여론 나빠질 거고 저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언젠가는 맞아야 될 매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